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 마감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저까지 포함하면 세 분이죠, 뭐 네. 그렇죠? 네. 그럼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OX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현대중공업인데요. 최근에 중공업,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많은 분들이 해운 조선주에 대해서 좀 기대를 걸고 계시거든요. 네. MSCI 편입 이후에 현대중공업 수급 더 붙으면서 주가 상승할 수 있을지 두 분에게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좋게 보시네요. 현대중공업,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되게 오랫동안 들고 계신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앞으로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 좋게 보신 이유가 있다면요? 네, 아마 이제 조선업들은 이 업황 사이클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맞아요. 조금 무거운 종목이라도 보실 수가 있는데 MSCI 지수에 편입된다는 것은 대표적으로 외부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예상 유입 자금을 현재 투자업계에서 1조 1,500억 원으로 현재 추산을 하고 있고 또 현대중공업은 거래 대금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일평균 거래 대금 대비해서 패시브 비중 자체가 굉장히 클 것이다, 수요가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실적으로 보시면 이제 내년부터 손익분기점을 넘을 예상입니다. 해서 내년 지나고 2024년에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국내 조선소들이 현재 인도 기준 슬롯이 모두 꽉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이제 성과 협상력도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올해 수주가 125억 달러 그리고 2024년에 수주 기대 마진 10%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올해 수주 기대 이익이 1조 6천억 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후판이라든지 기자재 구매, 조달에서 규모의 경제가 당연히 있고 엔진이라든지 전기장치 등의 수직 일관화를 이뤘기 때문에 내후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면으로 더 많은 이익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4분기부터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라고 기사에서 봤어요라고 최이진님이 글 올려주셨는데 현대중공업 최근에 이 조선주들이 좀 살아나려고 하다가 보릿고개를 못 넘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후판가 상승 이런 것들이 악재로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좋게 보시는지요? 저도 좋게 보는 이유는 네. 결국에는 일단 그 조선 3사 중에서도 현대중공업을 제가 좋게 보는 이유는 그나마 3사 중에서 재무구조 상태가 좀 우수한 편이고 그리고 러시아양 수주 잔고가 가장 먼저 실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마 저는 가장 좋게 보는 종목은 이제 현대중공업 쪽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 아무래도 수익성이 가장 높은 세계 1위인 이제 엔진 사업부도 좀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중공업 두 분의 의견이 매수 혹은 보유로 일치가 되었고요. 두 번째, 올릭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올릭스의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아직까지 장대 양봉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 올릭스도 여타 제약바이오주처럼 주가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비대용터 치료제 임상에 대한 기대 두 분은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OX 확인해 보시죠. 네, OX 나뉘어졌는데요. 이게 보니까 미국에서 이상 환자 등록이 완료된 거예요. 그렇죠? 네. 아직 좀 벌어야 될 스텝들이 좀 많이 남아있긴 그쵸. 한데 우리 방생 실장님은 왜 기대를 하시는지요? 사실 최근 일단 지금 상승 자체는 어쨌든 임상 신청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사실 같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모습인데 일단 최근 신약 개발, 제약 바이오 종목들 트렌드상 3상 시험에서 조금 다소 아쉬운 결과가 나올 뿐 사실 2상까지는 좀 무난하게 결과가 나오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연말에 2상 결과에 대한 중간 결과 값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래도 좋게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성공할 것 같다라는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그 기대감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살아있을 것 같다라는 네, 입장이시고 우리 대표님은 네. 무엇이 마음에 걸리셨는지요? 어려운 시기에 자금 조달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2상에서 3상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장기간 주가를 끌고 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코로나19 때문에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 임상실험 과정들이 다 지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또 원숭이 투창이라든지 또 여타 다른 질병들이 또 나오게 됐을 때 또 임상실험 과정들이 또 늦어질 수 있다는 점들이 조금 주가에는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자본 잠식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 재무적인 부담감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 적자 기조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바이오 기업 특성상 임상 진행 과정 속에서 또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매수 의견은 조금 보수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릭스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좀 나뉘어졌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마지막 종목에 대한 의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어부산입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유상증자일까? 사실 많은 LCC들이 작년 이 유증을 좀 많이 했어요. 네. 그렇죠.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고는 하는데 에어부산 이제는 좀 기지개를 켜도 되는지 아니면 이 또한 지나가고 나중에 보는 게 맞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에어부산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좀 부정적인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대표님. 네. 이 유상증자는 근데 할 수밖에 없죠. 많은 LCC들에게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LCC 업계들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고 부채 비율 보시면 티웨이 항공이 8,000%가 넘고요. 지금 에어부산도 부채가 1,400%나 됩니다. 해서 여기에다가 환율도 계속 고공행진을 해주고 있고 유가도 계속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LCC 업계에서는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적 증가를 위한 투자라든지 증설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했다면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이번에 유상증자 2,000억이 현재 대부분 과거에 있었던 채무를 갚는 데 쓰이게 됩니다. 해서 뭐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되겠다라는 기대는 아직은 안 하고 있고 무상감자를 통해서 뭐 자본금 자체가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부분은 뭐 긍정적입니다. 단기적으로 재무 건전성은 확보를 할 수가 있겠지만 앞으로 항공업이 제대로 조금 자리를 다시 잡고 성장을 하려면 유류세도 조금 낮아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과거 이제 국가 간의 국가 간의 이제 이동 제한이 아직 정확히 풀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풀린다 하더라도 주로 대형 항공주 위주로 실적이 나타나지 않을까. 아시아나라든지 대한항공 먼저 시세가 나오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아직도 나라 간의 문이 국경이 확 열리진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리고 항상 여행을 나갈 때 무언가 부담감을 안고 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에어부산에 대해서는 아직은 볼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그 외에 두 분이 직접 고른 오늘 마감에 살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키워드 볼게요. 한국 온다고 했지? 그리고 더위 사냥인데 더위 사냥이면 음식 관련된 건지. 아마 뭐 빙그레를 예상하셨을 수도 있어요. 약간 여름 네, 수혜주겠네요, 그러면요. 맞습니다. 네, 한국 온다고 했지는 누가 와요? 범죄도시 2 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여기에 손석구 씨 명대사입니다. 한국 온다고 했지. 엘리베이터에서 했었다. 지금 안 보신 분들 계시니까 스포 자세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너무나 재밌었죠. 네네. 그러면 범죄도시 또 관련된 종목인 것 같은데요. 열어볼게요. 뉴랑 신일전자를 갖고 오셨습니다. 더위 사냥 그래요. 항상 여름 수혜주면 뭐 파세코, 신일전자가 투톱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좀 가져와 본 건 네. 신일전자를 한번 좀 가져와 봤고요. 그 이유는 어쨌든 이게 그냥 단순 테마에 의한 상승이라기보단 실적이 나오는 테마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연간 실적 발표 결과 매출액은 12% 정도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뭐 54%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격적인 여름이 좀 다가오기까지는 한 달가량이 좀 남았지만 외인의 꾸준한 매집 속에 신제품 판매 이슈가 또 있고요. 그리고 아마 잠깐 이제 촬영하기 전에 기 대표님이랑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신일전자 제품을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셔가지고 그만큼 선풍기가 주력 이제 매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꾸준하게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라기보다는 이제 여름 계절이 좀 다가오는 만큼 그리고 더위도 더 심해지고 있는 만큼 관심도가 계속 늘어나서 주가도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럼 전략은 오늘 매수해서 그 여름에 무더위 뉴스가 막 쏟아질 때 그때 짧게 보는 건가요? 그때는 조금 저는 좀 늦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실 이 전에 먼저 매수를 하는 것이 사실 좀 맞고 그래서 사실 추천가를 2,400원에서 종가로 추천을 좀 드리고 목표가는 2,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200원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2,800원인데 매수가가 조금 타이밍이 늦으면은 고점에 물릴 수 있으니까 2,400원에서 종가 사이에서 한번 분할 매수해 보시고요. 손절가 2,2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온다고 했지. 요즘 뭐 손석구 씨가 네. 인스타그램이라던가 여러 SNS에서 정말 가장 핫한 인물인 것 같아요. 네. 뉴 이거
본전 오려면 아직 멀었다 하신 분들 많으신데 괜찮을까요? 스튜디오 드래곤처럼 조정을 조금 깊게 받았습니다. 네. 범죄도시 2 배급사는 뉴는 아니고요. 네. 쇼박스지만 범죄도시 2의 흥행으로 인해서 한국 영화에 대해서 전반적인 기대감이 다시 업황 자체가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1월 이후로 이 오미크론 때문에 이제 극장가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최저의 관객 수, 어떤 최저 매출을 기록을 하면서 어려웠지만 2분기 들어서 업황이 현재 180도 개선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작들 잇따라 개봉을 하고 있고요. 4월 25일부터는 이 극장가에서 취식이 가능해졌고 현재 범죄도시 2가 800만 관객을 넘겼다고 합니다. 해서 이런 것들을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한국 영화는 뭐가 있을까 해서 그런 것들로 이제 마녀 2가 조금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녀 2가 이제 뉴가 배급을 맡았고요. 이미 뭐 티저 영상이 뭐 1000만을 돌파를 한다든지 공개하고 있는 어떤 스틸컷이라든지 컨텐츠들 모두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또 마녀가 이미 2018년도에 어떤 흥행에 대한 성적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뭐 한국형 여성 액션의 뭐 센세이션이었다 이런 좋은 평가들을 받았어서 이번에 후속작인 마녀 2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또 뉴가 영화 사업뿐 아니고 스포츠 사업이라든지 드라마 사업들을 같이 영위를 하고 있는데 드라마 사업 부분에서는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의 무빙 제작 진행 실적 반영되고 있고요. 또 1월에 런칭이 됐었던 드라마죠. 너와 나의 경찰 수업이 또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는 호조를 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음악 부문으로는 OST라든지 앨범 판매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컨텐츠가 계속 출시가 될 때마다 여기에 따른 앨범이라든지 OST 판매 수익 안정적으로 올라올 수 있을 거고 실적적으로 조금 계속 부진했던 사업들이 스포츠 마케팅이라든지 당구 관련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매각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실적이 안 나온 부분은 과감하게 도려내고 사업을 조금 컨텐츠업으로 집중을 하겠다라는 류의 행보가 잘 보이고 있습니다. 흥행 분위기 계속 마녀 2로도 잡혀질 거고 밀렸던 개봉 영화들 계속 점차 개봉을 해주면 배급사 입장에서는 실적으로 바로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들 최근에 또 나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들 매수세가 또 들어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 매수가로는 종가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12,300원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7,470원 드립니다. 네, 손절가까지 들어봤는데 오늘 뭐 스튜디오 드래곤은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네네. 이 시장 안에서도 빨간불을 켜고 있더라고요. 그럼 네네. 오늘 뉴와 같이 스튜디오 드래곤 이러한 콘텐츠 미디어주에 대해서 이제는 좀 반등할 때가 됐다라고 보시는 건지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이제 가입자 수가 굉장히 급감을 하게 됐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네. 컨텐츠 관련주들이 굉장히 조정을 크게 받았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 넷플릭스가 국내에 또 1억 달러의 투자를 또 감행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은 또 다시 긍정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되는 모습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뉴 주가 보시더라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서 새로운 바닥을 확인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외국인들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 보시더라도 최근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종목 다 들어봤습니다. 더위, 신일전자, 그리고 이번에는 뉴 두 가지 종목을 마감해 사보겠고요. 마지막으로 동시호가 구간도 살펴볼까요? 현재 코스피는 1%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시작했을 그 오후 2시부터 낙폭이 크게 줄진 않았는데요. 더 밀리진 않은 상황이고요. 코스피 2658.8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25% 내림세 속에 891.09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 그동안 좀 반등이 나왔던 게임주들이 오늘 장은 차익실현 매도 물량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좀 자금이 이탈되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 게임주들의 파란불이 다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지수 1.1%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까지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